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부터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관저 바로 옆 다른 공관 등에 숨었다는 도피설이 연일 제기됐죠. 그러자 누가 봐도 비겁해 보일 수 있는 도피 의혹만큼은 불식시키려고 마치 당당하고 겁내지 않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도록 의도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 변호인은 포착 영상이 공개된 직후 기다렸다는 듯 도피설은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5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 위쪽에서 역내 삼거리 방향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3일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3차 저지선 근처입니다.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고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그가 건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나 손짓이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합니다. 이 남성은 역내 삼거리에 잠시 멈춘 뒤 주변을 둘러보고 세워둔 버스를 보며 뭔가를 지시한 뒤 다시 관저로 향했습니다. 경호처 간부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고개 숙이며 인사하자 뒷짐진 채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남성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해당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지난달 14일 관저에서 녹화한 담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포착된 건 공교롭게도 체포영장 재발부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도피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직후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도피설을 부인하고 지지자들에게 건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1시간쯤 뒤 기자회견을 열었던 윤 대통령 변호사는 도피설은 악의적 선동이라며 황당한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여러 매체에 이어 야권에서도 제보를 공개하며 도피설을 제기한 직후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 주변엔 국방부 장관 공관을 비롯해 다른 주요 인사의 공관들이 모여 있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피의자인 대통령이 주변 공관이나 지하 벙커로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난 3일에는 대통령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는 5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흰색 정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문 뒤편으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의 공관이 이어집니다. 근처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다른 산부 요인의 공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경호처 저지선이 뚫리기 전에 벙커 등이 설치된 다른 공간으로 몸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관저 공관들이 몰려 있어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를 봐서 여기저기 다 도망 다닐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윤 대통령이 정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한남동 공관촌 외부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도주로 1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은 합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렇게 도주를 할 수 있고 돌아가지고 또 큰 길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주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영장이 집행되던 지난 3일 관저 앞에서 대통령 전용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앞선 차량을 향해서는 짧게 격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 직원은 뒤따라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차 청와대에서 제가 경호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방탄 차량 맞습니다. 주로 대통령이 타고요. 혹가다 이제 공동연사 때는 부인이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훈 처장도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야권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윤석열을 관저에서 끌어내야 한다.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 윤석열의 위치를 확보해 단숨에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관저를 한층 더 요새화하고 비호 태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진입로를 막은 버스는 늘고 날카로운 철조망에 쇠사슬까지 쳐놨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두고 일각에선 오히려 자신감 없고 불안해서 보이는 행태란 분석도 나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포착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 철문 앞 도로 쪽에도 가로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철문 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버스 3대가 세워져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버스를 늘려 겹겹이 입구를 틀어막은 겁니다. 앞서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피해 산길로 우회했는데 이후 우회가 어렵게 산길 쪽 도로변으로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 모습과 함께 관저 근처 철조망문에 쇠사슬을 감아 보강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며 관저 전체를 사실상 요새처럼 만든 겁니다.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친다는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의사표시죠.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의 증언에 따르면 경호처는 총 3차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경호처가 한층 더 저지선을 강화했다면 대형 버스 차벽에 경호처 직원들을 배치해 빈틈을 막고 숲길 우회로를 차단한 만큼 1차 저지 때 동원했던 소형 전술 차량 등 도로 곳곳에 차량을 세워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 건물 근처에 추가 철조망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군 병력 동원은 어려워졌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군병력은 외곽 경계 등 임무에 맞게 운용하라고 경호처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경호처 자체 인력은 약 700여 명, 이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경호처가 성렬산성을 쌓았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 질서에 맞서는 건 반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가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먼저 붙잡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집행 방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경찰은 2차 집행에 앞서 박종준 차장과 김성훈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휘부를 먼저 와해시켜 경호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원천 봉쇄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미 체포 사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데다 박종준 차장은 내란 가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차장은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김성훈 차장, 이진아 경비본부장도 오늘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박종준 차장의 3차 소환일은 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 차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가족만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호원들이 경호처 지휘부 체포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인간벽을 세운 일반 경호원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차증 영상을 확보했고 다시 막으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곧바로 뒤따를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박종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응해도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장이 없는 경호처를 상대로 주말 사이 체포 작전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방호복과 방패 등
진압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혹시 관저를 옮겨 도주하거나 숨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는 반발하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 등등 이미 수많은 거짓말이 입증되는 와중에 또 억지를 부리면서 법원을 무시한 건데 이 말을 누가 그냥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특정 법원을 콕 집었는데 피의자가 법원 쇼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돌연 제안을 했습니다.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대신 재판을 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응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판사를 골라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제안을 선의로 둔갑시켰습니다.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체포에 동원하면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생긴 일인데 계속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